네,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능 수학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종로학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수연입니다. 일단은 우리 수능 수학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수학, 수능은 일단 총 30문항 100분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총 22문항으로 수학 1, 수학 2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객관식은 총 15문항, 그다음에 주관식은 7문항, 총 2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일단은 소요 시간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드렸는데요. 우리 2점, 3점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12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공식이나 개념을 잘 공부를 했다면 빠르게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소요 시간은 20분이라고는 잡아드렸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안에 이제 커트를 내주시는 게 유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는 이제 4점짜리가 7문항이 나오고 주관식에서는 4점짜리 3문항, 총 10문항이 4점짜리로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4점짜리 문항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 문항들은 사실 굉장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는 제가 40분 정도 소요를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2점, 3점 문항에서 시간을 세이브했다면 4점짜리 문항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써서 이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고민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8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2점, 3점은 총 5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점짜리는 3문항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은 아무래도 과목별로 조금 특징들이 좀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죠. 확통이나 기하 같은 경우에는 최고 난이도 킬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4점짜리 문항들 중에서 한두 문항 정도는 충분한 이제 수학 공부를 했다면 풀어낼 수 있는 난이도로 좀 출제가 되고요. 미적분은 그에 비하면 좀 난이도가 높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적분은 27번에 해당하는 3점짜리 문제도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소요 시간을 이런 식으로 잡아두기는 했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7번 문항이 있어서 좀 13분에서 한 15분까지도 시간을 소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점짜리 세 문항은 이제 합쳐가지고 한 25분 정도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특징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어떤 시험이든 기본 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중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중킬러 문항이 있고 그리고 상위권을 변별하도록 만들어진 킬러 문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 기본 문항에 해당하는 그 번호대는 1번부터 9번 그리고 16번부터 19번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번부터 26번 정도가 이제 기본 문항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문항이라는 게 단순히 뭘 말하는 거냐면은 기본적인 개념과 공식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을 기본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문항에서는 절대로 실수가 나오시면 안 되겠죠. 반드시 우리가 꼭 득점을 해야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문항을 실수 없이 풀어내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하위권 친구들은 당연히 이쪽 파트부터 꼼꼼하게 잘 다져서 내가 여기 부분은 다 맞추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상위권들에게는 이 기본 문항은 무조건 빠르고 실수 없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수험생들의 가장 화두가 되는 파트는 중킬러 문항들이겠죠. 공통 영역으로는 이제 10번부터 13번 그리고 20번에 해당하는 문항들일 거고 선택 과목은 이제 27번, 29번 이렇게 선택이 되실 텐데 일단 27번, 29번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확통을 선택했냐, 미적을 선택했냐 또는 기하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9번이 킬러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난이도일 거고요. 그 다음 확통,
기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29번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중킬러로 우리가 판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출제 의도가 뭐냐면은 계산력도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응용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개념의 확장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킬러 문항의 문제들을 푸실 때에는 내가 다각도로 접근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념을 잘 학습해서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잘 읽어냈다면 굉장히 쉽게 또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이제 고민을 들여서 좀 직관적으로 또는 정확한 개념을 사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풀이법들을 여러 가지 배워가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위권 친구들도 중킬러 문항에서 시간을 빼앗게 되면 킬러 문제 풀 시간이 없어서 점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이쪽 중킬러 문항을 얼마나 빠르게 내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이거에 집중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킬러 문항을 내가 어디까지 풀 수 있는가 응용력을 기르는 데에 이제 핵심을 두고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를 얼마나 많이 맞느냐가 등급을 사실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등급부터 4등급까지를 결정하는 구간이 중킬러 문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 상위권을 변별하는 문항은 이제 공통은 14, 15번 정도, 그 다음에 21번에서 22번, 주관식은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선택은 28번, 30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고 조건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쪽 킬러 문항에서 요즘 트렌드가 되는 게 지수로그 파트죠. 지수로그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매년 수투 과목에서는 미분적분이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 파트의 복합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잘 공부를 해주셔야지 이제 킬러 문항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에게는 이 킬러 문항에서 시간 배분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킬러 문항에서 내가 시간을 세이브를 해가지고 이제 킬러 문항을 접근할 때도 시간 배분을 조금 효과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버릴 거는 버리고 챙길 것은 챙겨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수능에서도 내가 어떤 충분한 점수,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맞추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급별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1년간의 커리를 어떻게 짜서 공부를 해야 될지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1월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래도 개념에서 미스가 없는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출들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에서 좀 응용된 실전적인 개념에서 내가 부족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종로학원 같은 경우에도 반별 레벨링이 잘 돼 있다 보니까 A반이 상위권 반이잖아요. A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실전적인 개념을 이제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점짜리 기출을 정리를 또 해야 되는데 4점짜리 기출 정리할 때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4점짜리 기출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 강령을 이제 세워야 하는지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행동 영역을 세우는 게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적인 비약을 제거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막 푼다든지 감각적으로 푸는 것을 다 버리시고 정확한 조건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엮어가지고 풀어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사실은 킬러 문제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함량이 됩니다. 그 과정을 기르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약 부분이 있다면
특히 작년 수능을 봤던 우리 N수생 친구들일수록 자기의 취약 부분이 뭔지를 빠르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기간 내에 채우시는 것이 핵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부터 7월까지는 N제를 집중적으로 훈련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 좀 익숙해진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기출문제에서 이제 배운 어떤 그런 그 교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런 행동부터 먼저 해야 돼 라는 것을 기출에서 학습했다면 그 행동 강령이 다른 문제에서도 적용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일수록 4월부터 7월까지는 문제풀이 양이 굉장히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 인재도 다양하게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낯선 문항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강화하는 그런 연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답 노트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틀린 문제들을 내가 분석을 하면서 이런 조건을 내가 놓쳤었네. 다시 이 조건이 나오면은 이런 행동을 하자라는 그 행동을 다시 확립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8월부터 이제 수능 마지막인 이제 11월까지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취약 개념을 역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요 기간에 굉장한 많은 문제들과 모의고사를 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틀린 문제들이 있다면은 내가 이쪽 파트에서 부족한 개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역추적도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낯선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말 개념적으로도 꼼꼼해야 되고 논리적으로도 문제 없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역추적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 관리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위권인 친구들일수록 상방을 뚫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중킬러 영역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 시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학원에서도 이제 시즌별로 모의고사도 많이 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N제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각각의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들을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대로 이제 종로학원에서도 구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 기준 삼아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친구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1월부터 3월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쉬운 4점까지는 기출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는 중위권 친구들은 사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개념 강의를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수강을 하시면서 내가 부족했던 개념들이 있었는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4점까지는 기출을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쉬운 4점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었을 때 조건들을 다 사용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점짜리 기출들을 꼼꼼하게 학습을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개념은 뭔지, 그 다음에 조건 놓치는 것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조건들끼리의 연관성을 잘 잊지 못했던 것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고,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매우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7월까지는 오답과 그 다음에 집중적인 유형들이 있잖아요. 꼭 나오는 유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나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답 정리가 필수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N제도 같이 병행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 기반으로 제작된 N제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기출문제 오답을 통해서 이제 배운 그런 행동 강령들을 N제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필로 문제를 뚫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습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고난도 4점을 풀기 위해서는 조건 분석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는 조금 난이도 있는 4점짜리 문제도 한번 도전해 보면서 조건들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기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후로 8월부터 11월 수능 보기 전까지는 취약 번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고, 시간 관리도 매우 중요한 시즌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중위권 친구들일수록 맞출 수 있는 문항을 늘려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번호를 설정해서 그 번호의 문제들은 절대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분의 시간이 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다음 학습 방향을 잡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 번호가 이 시즌 정도 되면은 한 11번부터 13번, 그리고 뭐 20번, 21번, 그리고 선택 과목 기준으로는 27, 29 또는 28 이렇게 이제 잡히실 텐데, 그 번호대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보면서 학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그 난이도의 문제들에 익숙해지시는 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에는 자기가 취약한 번호대의 문제들을 많이 학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5등급 이하 친구들은 개념의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경우도 많고 계산력 자체가 부족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개념적인 공부도 꼼꼼하게 하면서 기본적인 2점, 3점 문항을 절대 틀리지 않는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 종로학원도 그렇고 제가 아이들에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기초적인 개념부터 다 학습을 해라.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부터 다시 암기를 하고, 공식으로 풀 수 있는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아, 공식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용되네, 문제에서는 이런 공식들을 많이 물어보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길러져야 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2점, 3점 문항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지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번호대의 문항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7월까지는 이제 3점짜리 문제는 완벽하게 맞추겠다라는 그런 집중적인 훈련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야지 이제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념 수업도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이나 3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형별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 유형에 대해서 교재가 있고 그 교재들을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 정리가 매우 핵심이에요. 특히나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잘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삼각함수 문제라든지 또는 미분 문제, 적분 문제, 이렇게 하위권 친구들이 좀 3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답 정리를 꼼꼼하게 해줘야 내가 뭐가 잘 안 되는 건지, 어떤 파트가 나의 취약점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해서 3점짜리 문제를 다 맞추는 훈련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쉬운 4점도 도전을 해봐야죠. 3점짜리 문제들까지 완벽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9번, 10번, 11번과 같은 쉬운 4점짜리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대신 이제 4점짜리 문제는 3점짜리보다는 조건이 조금 복잡하거나 숨겨져 있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4점짜리 문제들을 풀면서 아, 이런 조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 행동부터 해야 돼 라는 기본적인 행동 강령을 배우면서 적용해보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쉬운 4점을 공부를 하면서 오답까지 반복을 해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항의 개수가 뭐 12문항, 13문항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맞출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출 문제를 푸는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떤 게 마음이 아프냐면 수학 공부는 총 4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해서 암기하는 게 수학 공부의 2스텝이고 세 번째가 바로 필연성 확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필연성이 정립돼서 너무 당연해. 저렇게 푸는 게 맞지. 무조건 저렇게 풀어줘야만 해. 라는 그 당연한 감정까지 드는 게 네 번째 스텝입니다. 네 번째 스텝까지 완료를 해야 정확하게 기출문제를 학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대다수의 친구들은 반복까지 하고 끝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해 영역은 요거예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막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끄덕입니다. 저렇게 푸는 거 이해돼. 오케이. 근데 요 수준은 뭐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걸 구경한 수준이에요. 절대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해하고서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뭘 강조를 하죠? 복습해라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복이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기출문제를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직접 풀어보는 게 중요하죠. 직접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제 내 걸로 만드는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이제 2번, 3번, 4번, 5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암기하는 수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 수준에서 이제 끝나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4점짜리 기출문제 풀어보라 그러면은 상위권, 그러니까 중상위권 친구들은 잘 풀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인데도 잘 풀어. 근데 제가 사실 그 푸는 과정을 보면은 그냥 관성, 야 선생님이 문제 풀어준 거 그냥 100뼈 가지고 푸는 정도의 수준?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자기 게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어떤 과정이 빠졌기 때문이냐면 이 필연성과 당연성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출문제는 잘 풀어도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푸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연성과 당연성이 뭐냐? 필연성 같은 경우에는요. 왜 문제를 저렇게 풀어야 되지? 이 고민을 하라는 게 필연성입니다. 저런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하는구나. 저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어떤 이유를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정을 저는 필연성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필연성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 이젠 당연해지는 순간이 와요. 쟤는 저렇게 풀어야 돼. 쟤는 저렇게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9구단 같은 경우에도 99, 81 이거 되게 당연하죠. 그 수준까지 이 문제 푸는 과정 자체에서 너무 당연하다라는 감정까지 들어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필연성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출을 올바르게 공부한 거고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필연성 훈련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라는 그 당연한 감정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출문제는요, 기억이 아닌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 3가지 스텝을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발문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명시화, 가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를 저는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조건부터 먼저 정리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차례대로 읽어나가면서 발문에 나온 모든 조건들을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 몇 차수가 주어져 있는지 또는 개수가 뭔지 양의 개수라고 했는지 음의 개수라고 했는지 또는 자연수 범위를 줬는지 정수 범위를 줬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제 가시화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문제를 풀면서 이런 조건들을 사용해 나가겠죠? 그럼 조건을 사용할 때마다 살짝 X 표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뭔지가 보이고 그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4점짜리 문제는 풀려요. 4점짜리 문제는 조건 하나만 놓쳐도 풀리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필연성을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왜 하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까? 왜 이 문제에서는 범위를 이렇게 자연수 범위로 줬지? 이 고민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조건들이 풀이를 어떻게 결정짓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대입을 하면서 풀어서 규칙을 확인해줘야 풀리는구나. 그 다음에 양의 개수라는 조건이 나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수 조건이 나왔을 경우에는 케이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풀이가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 끝에 얻어 나가줘야 이제 새로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이런 조건들이 등장했을 때 풀이 방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풀이 과정, 방법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기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행동 강령을 이제 추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사들이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들아, 지수로그 함수에서 뭐 교점 나오면은 좌표 무조건 세워가지고 연립해야 돼.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은 막 숫자 대입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를 막 풀 때 예를 들어 항등식 문제 같은 게 나오면은 어떤 문제는 x는 0을 대입해가지고 식을 정리하고 어떤 문제는 x는 1을 대입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는 미분을 하고 어떤 문제는 막 적분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외웠을 때는 막 그렇게 푸는데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항등식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될지, 이거는 미분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적분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다가 끝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저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문제를 풀었을 때 예를 들어 항등식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왜 x는 0이라는 친구를 집어넣어서 이 문제는 풀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고민 끝에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0을 넣었더니 식이 정리된다. 식이 간단해진다. 0이라는 숫자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과 뭔가 연관된 숫자다. 이런 어떤 고민 끝에 나온 해답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행동 강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항등식 문제가 나오더라도 고민을 바로 딱 하겠죠. 식이 간단해지려면 어떤 숫자를 넣는 게 좋을까? 또는 문제가 요구하는 답과 관련된 숫자는 뭐지?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 바로 선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식을 가지고서 미분이든 적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해답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연성을 고민하면서 나온 행동 강령들을 자기 것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상위권 친구들일수록 이런 행동 강령 등이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푸는 거고 중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과정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제마다 풀 때도 있고 안 풀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행동 강령까지 딱 이제 얻어지게 되면 이런 행동 강령들이 다른 문제에서도 적용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제랑 짝기출을 병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엔제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종로에서도 엔제 문제 많이 주니까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운 행동 강령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짝기출은 제가 얘기하는 건데 기출 변형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으로 변형됐을 때 그때도 그런 문제 행동 강령들이 적용되는지 필연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일단 백지복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필연성이나 행동 강령 같은 것을 내가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내가 기출문제를 한번 풀었다고 치면 며칠 뒤에 백지에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논리적인 흐름을 정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 나왔으니까 이런 행동 강령 써야 돼.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부터 적용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정리를 해주면서 행동 강령을 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사고에 구멍이 생긴 겁니까? 다시 돌아가서 행동 강령을 재정립하고 필연성을 다시 찾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나 엔제를 통해서 그런 행동 강령이나 내가 필연성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잘 안 풀린다면은 내가 기출에서 어떤 행동 강령을 놓쳤는지 그 다음에 어느 필연성을 놓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이제 해줘야 실력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정확하게 기출학습이 되는 거고 이랬을 때 실력도 무조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4단계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해하고 반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연성을 찾고 당연해지는 감정까지 들도록 공부하여라. 이게 기출학습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수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